집에 찾아온 돌을 아십니까를 역관광시키기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이다 행동을 하는 걸로 유명한 유튜버 유정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뚝배기 브레이커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봉사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수 엔터스, 유정호, 기부천사, 뚝배기 브레이커 등등의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며칠 전 하나의 영상을 올리며 유튜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전 웃긴 대학을 10년 넘게 해온 유저로서 정호씨의 선행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참에 그의 일대기를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봅시다. 1993년 3월 2일 유정호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쓰러져 집안 사정이 좋진 않았지만 노래에 관심을 가지던 그는 중학생 때 엔터스라는 예명을 쓰며 직접 노래를 불러 올리기도 하는 등 자신의 꿈을 키워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부터 자주 몸이 아프던 그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게 되며 집안이 더더욱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정호는 아픈 아버지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당구장, PC방, 짜장면 배달 등의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나 평소부터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던 그는 그 돈을 치료비에 써도 모자랄 판에 알바비 중 일부를 남들에게 봉사하는 데 써버리고 맙니다. 허나 그의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요? 그의 어머니는 그런 정호씨를 타박하기는커녕 정호야 잘했다. 남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신경 써주며 도와주거라 등등의 말을 하며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는 5만원의 입원비가 없어 차가운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고 정호씨는 자기 가족보다 남을 우선시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다시는 봉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 위해 이불에 누울 때마다 짜장면 배달을 하며 보았던 여러 불우이웃들의 모습들, 홀몸 어르신분들의 얼굴 등이 떠오르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며칠 뒤 운명처럼 아버지를 닮은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게 된 후 다시 봉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글을 올려왔던 웃긴 대학에서 가수 엔터스라는 닉네임으로 본격적으로 봉사 관련된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페이스북 약자를 돕는 페이지를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시켜주는 일도 시작하게 됩니다. 독거노인에게 쌀주기, 요양원에서 봉사하기 등등의 많은 인증을 하던 그의 행동을 보며 인기를 얻으려고 관종짓을 한다는 악플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서 진실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일화는 헌혈증 관련 일화였습니다. 유정호가 페이스북을 하던 중 한 중학생이 백혈병에 걸려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정호는 이 글을 퍼와서 우대와 자신의 페북에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 글을 본 많은 착한 우대인들과 일반인들은 아무 대가 없이 이 중학생에게 자신의 헌혈증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개의 헌혈증이 학생의 어머님께 전달되게 되고 이 학생은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일화입니다. 이런 여러 행동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 가수 엔터스를 선행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랐고 웃긴 대학 총장도 유정호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정호 씨가 뜻밖의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저 암이래요 라는 제목의 글. 남을 돕고 봉사도 다니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번 연도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치료할 능력도 안되고 마지막으로 글을 남깁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몇 년 뒤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힌 내용이지만 저 글을 쓸 당시 해당 글을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본 우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며 유정호에게 전화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 유정호는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저 이제 22살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사실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담겨있는 애절한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며 우대 개념을 선물하기 시작했고 게시판에 몇십 개가 넘는 페이지는 모두 가수 엔터스에 관한 글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웃긴 대학 총장인 휘파람님은 웃긴 대학에 아예 엔터스 기부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주었고 마음이 따뜻한 우대인들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게임 캐릭터 다 팔았다. 이제 엔터스 캐릭 사야지 라는 글. 치킨 2마리 큰맘 먹고 보낸다. 대가리 털나고 처음 기부해본다.
등등의 여러 인증글이 올라왔고 결국 단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모이며 수술비가 훌쩍 넘는 금액이 모금되게 됩니다. 유정호는 더 이상 모금은 필요 없다며 모금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나 우대인들은 너 수술비로 넉넉하게 쓰고 남은 돈 다른 곳에 봉사해 라며 그렇게 며칠간 기부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정호는 수술을 받아 건강한 모습이 되어 나타났고 그날 이후 유정호는 새로 얻은 삶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더욱더 활발하게 봉사를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투병 중 만난 간호사와 결혼까지 골인하여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덧붙여 유정호는 큰 건을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기부만 받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어머니와 함께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파는 페이지를 운영했고 수익금의 일부를 봉사에 사용했다는 인증글을 수도 없이 올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할 게 솔직히 이 비누 판매도 보면 큰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비누를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4개를 시켰는데 7개가 왔어요. 2개만 시켰는데 모든 종류가 왔어요. 등등의 글이 자주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누가 택배 상자에서 알을 깐다며 유정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사코 말렸으나 지금까지도 이 행동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시 정호씨가 우대에 남겼던 봉사 인증글을 빠르게 살펴봅시다. 참고로 오유에서도 자주 활동했으나 저는 우대에서 자료를 찾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19 구급대원 음료수 기부, 13살 가영이 헌혈증 모으기, 소년 소녀 가장에게 과자 전달, 보육원에 물품 전달, 결손 가정에 문제집과 옷 전달, 장애인 복지센터에 비누 기부, 돌봄센터에 비누 기부, 홀몸 어르신께 쌀 기부, 노인 종합센터에 과일 기부, 어린이집에 과자 기부, 푸드마켓에 음식 기부, 기초수급자분들께 쌀 기부,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강아지 보호소에 봉사 활동, 보육원에 화이트데이 초콜릿 선물, 경찰관들에게 마스크 전달, 아이들에게 생필품 전달 등등. 이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글들이 거의 모두 봉사 인증 글들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모든 봉사글에는 인증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선 정호씨가 뚝배기 브레이커로 불리게 된 일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던 정호씨는 우연히 똑같은 사람과 다시 거래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유정호는 사진을 편집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고 이날 이후 많은 사람들은 통쾌하다며 사이다 같은 글에 좋아요를 찍어주게 되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정호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재밌게 편집하여 페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유정호는 100만 유튜버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정호에게만 계속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며 조작이 너무 심하다고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도 모두 조작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정호의 영상 내용들을 보고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정호는 보이스 피싱범과 통화할 때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으며 경찰관과 직접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경찰관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라면 경찰 사칭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평소 유정호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유튜브 영상과 페이스북 등에 별도 광고를 넣지 않냐며 맨날 타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엔 유정호는 SBS와 MBC 등 각종 매체의 TV 출연 제의를 매번 거절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운영하냐? 라는 질문에 유정호는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받을수록 각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 공유 기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가 들어간다.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을 자주 올리는 이유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독해줘서 기부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에는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유정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으나 그중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한 임산부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5월경 유정호의 한 구독자인 임산부가 병원 갈 돈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유정호는 이에 병원 가는 비용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찾아가 현금을 주기도 했지만 이 여성은 이후 추가 병원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차량 이동 중에 기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는 이 여성에게 이상함을 느낀 유정호는 그녀에 대해 확인해 보았고 병원비 100여만 원이 없다고 말하는 상태에서 입원 바로 전 국가 생계비
가성비로 나온 돈 중 몇십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한 달 장기 렌트카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유정호는 이 여성에게 따져 물었으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정호씨가 지원해준 돈이 아니잖아요 등의 말을 하며 유정호에게 짜증난다는 투로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의 인물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돈을 갚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결국 이를 포함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유정호의 아픔은 더욱더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정호는 2018년경 친구를 통해 자신의 공황 발작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유정호의 공황 증상이 심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영상 업로드 주기가 길어져 갈 때쯤 유정호는 2019년 11월 5일경 하나의 영상을 올립니다. 정호씨입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잘 지내야 해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정호씨는 자신이 살아온 과정, 요새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는 말과 함께 폐가 안 좋아 천식 증상이 있다는 말도 남기며 당분간 유튜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12분가량의 영상은 3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고 현재 며칠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유정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수천 개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던 중 정호씨는 자신의 커뮤니티에 현재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며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유정호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착사모 사건 및 담임비호 사건은 빼고 말했는데도 엄청 길어졌네요. 뭐 한편에서는 아직도 유정호에 대한 다른 말들도 많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유정호라는 사람이 정말 바보 같고 진실되게 남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정호씨가 얼른 건강해져서 유튜브에서 뵙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